화완옹주는 영조가 가장 사랑한 딸이었습니다. 1748년 언니 화평옹주가 죽자 영조의 사랑은 오직 화완에게만 쏟아졌습니다. 1756년 화완옹주가 딸을 낳자 영조는 옹주의 해산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월에 화완옹주의 딸은 생후 5개월 만에 요절하고 그 다음 달인 2월 15일에는 남편 정치달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영조의 정비인 정성 왕후도 사망했는데 영조는 무려 국모인 본처의 죽음을 팽개치고 딸을 위로하겠다며 화완옹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신들이 옷자락을 부여잡고 늘어지는 수준으로 격렬히 만류했으나 영조는 이를 꿋꿋이 무시했습니다. 또한 영조는 관례를 깨고 남편과 어린 딸을 다 잃고 혼자 남은 화완옹주를 궁궐에서 살게 했는데 이는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영조의 이 유별난 사랑은 화완옹주를 궁중의 법도 위에 군림하는 아나무인으로 만들었고 훗날 조카 정조를 향한 비정상적인 집착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화완옹주는 오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죄에게 무척이나 집착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따르면 화완옹주는 조카 며느리인 효의 왕후에게 자신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며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정조가 아내와 가까워지는 꼴을 못 봤던 고모의 질투 때문에 정조와 효의 왕후는 세손 시절 내내 사이가 흉흉했습니다. 장인 김시묵이 죽었을 때조차 장인 죽은 게 뭐 큰일이냐며 정조가 아내를 불쌍히 여길 틈조차 주지 않았던 냉혈한 고모였습니다. 옹주의 집착은 사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학문에 몰두하며 역사책 송사를 편집하자 옹주는 정조의 마음을 뺏어간 그 책조차 질투했습니다. 조카의 모든 관심이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영빈이 씨가 살아있을 땐 눈치를 봤으나 영빈이 씨 사후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정조의 친모인 해경궁 홍씨조차 화완옹주가 영조에게 고자질할까봐 몸을 사리며 자식에 대한 권리를 옹주에게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화완옹주는 정조와 외가인 홍봉한 일가를 영원히 갈라놓기 위해 소름 끼치는 흉계를 꾸밉니다. 옹주는 어느 날 해경궁 홍씨를 찾아와 충격적인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세손이 여색에 빠져 별감들과 몰래 기방을 출입하고 있으니 자칫 아바마마께서 아시면 제2의 이모화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협박성 경고였습니다. 남편에 이어 자식을 잃을까 겁에 질린 해경궁은 친정아버지이자 영의정이었던 홍봉한을 움직여 세손의 별감들을 귀양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 모든 것이 외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결국 믿었던 외가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됩니다. 해경궁 홍씨는 훗날 이 모든 이간질이 정조를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는 화완옹주의 치밀한 흉계였다고 피를 토하며 기록했습니다. 영조의 병세가 깊어지자 정조의 대리청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조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던 화완옹주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양자 정우겸의 조종에 따라 아바마마가 정정하신데 대리청정이 웬 말이냐며 정조의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조년 박일기에서 정조는 고모가 양자 정우겸의 악독한 꾀에 휘둘려 자신을 감시하고 정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혈육의 정보다 권력을 쥔 양아들을 택한 배신이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화완옹주는 몰락했습니다. 대리청정을 방해한 죄로 옹주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정치달에 처어라는 뜻의 정처로 불리며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양자 정우겸은 사약을 받고 죽었으나 정조는 끝내 고모에게 사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수만 번 상소를 올려 역적 정처를 처단하라고 외쳤지만 정조는 혈육에 대한 사사로운 정과 공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조 14년 9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조가 신하들 몰래 내수사 별제에게 가마를 주어 유배지인 파주에서 고모를 몰래 빼내 한양으로 데려오려 한 것입니다. 고향 군수가 수상한 가마를 막아 세우며 발각되었으나 정조는 오히려 고모를 도운 파주 목사를 두둔하고 가마를 막은 고향 군수를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이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고모를 곁에 두려 했던 기괴한 배려였습니다. 정조 19년 조정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힙니다. 유배된 줄 알았던 화완옹주가 이미 7년에서 8년 전부터 유배지를 이탈해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이미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왜 난리냐며 뻔뻔하게 대응했습니다. 정조는 고모에게 매년 의복과 양식을 보내며 어디에 있든 묻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신하들은 나라법이 땅에 떨어졌다며 분개했습니다. 신하들의 항의에 못 이겨 정조는 고모를 다시 유배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출극이었습니다. 정조는 고모를 도성 밖으로 내보내는 척하며 실제로는 도성문 바로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성 안이나 성 밖이나 지척인데 이게 무슨 유배냐 곧 따지자 정조는 어쨌든 성 밖으로 내쳤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옹주는 다시 한양 사저로 돌아와 편히 살게 됩니다. 정조는 죽기 1년 전인 제위 23년에 고모를 공식적으로 석방했습니다. 신하들과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쳤으나 정조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1808년 순조 8년 옹주는 70세의 나이로 한양 사저에서 사망했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죽음을 정처가 죽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고 딱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정조의 지독한 배려 덕에 목숨은 부지했으나 그녀는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끝내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카의 앞길을 막았던 역적이라는 낙인을 씻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에 속지 않는 정직한 역사 탐구, 팩트로 승부하는 채널을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